민수가 그 낡은 집 앞에 처음 서게 된 것은 단순한 취재 때문이었다. 수년간 방치된 채 덩굴에 뒤덮인 폐가. 사람들은 밤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라며 기피했지만 기자의 본능은 오히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이끌었다. 늦은 저녁, 음습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인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창문 덧발린 나무판을 흔든다. 여보, 꼭 오늘 밤이어야 해? 그냥 낮에 가면 안 돼? 제보자가 밤에만 들린다잖아. 기사 하나 제대로 써야지. 요즘 부장 눈치 장난 아니거든. 민수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이 집은 그와 동생 지연이 어린 시절 자주 놀던 곳 근처였다. 그때도 이 집은 어두웠고 엄마는 늘 말했다. 민수야, 지연아. 절대 저 집엔 가까이 가지 마라.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아이 때는 단순한 미신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민수와 은주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른다. 바닥은 삐걱대며 거미줄이 천장에 늘어져 있다. 이 분위기.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놀림당하겠어. 조용히 해. 뭔가 있어.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은주의 손전등이 덜덜 떨렸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소리는 분명 집 안쪽, 막힌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추워요. 여기서 꺼내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래된 장난인가 싶다가도 그 목소리는 너무도 절실했다. 은주는 민수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냥 나가자. 장난이야. 누가 일부러 녹음기 틀어놓은 거겠지. 아니야. 이건 진짜야. 민수가 힘껏 밀자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안은 텅 빈 방. 먼지가 공중에 흩날릴 뿐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방 구석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팔 한쪽이 떨어져 있고 흙먼지로 덮여 있다. 은주야 봐. 이건 최근에 놓인 거야. 먼지가 다르잖아. 은주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집 전체가 으르렁거리듯 흔들렸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져 은주의 어깨를 스쳤다. 오래된 액자였다. 액자 속에는 민수와 지연이 어릴 적 찍은 사진, 그리고 함께 서 있는 낯선 소녀의 모습이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분명 우리 옆에 있었잖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남겼던 말,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 그 말이 귓가를 울렸다. 아이의 목소리, 낡은 인형, 그리고 사진 속 낯선 소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 순간 폐가의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저씨 이번엔 제발. 민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라지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집의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사와 맞닿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밤마다 폐가의 아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그는 기사로 쓰려던 원고를 펜 끝에서 멈추곤 했다. 단순한 미신,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그날 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경고는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 새벽, 민수의 집, 책상 위에는 어제 가져온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그 인형 제발 치워버리자. 집에 두고 싶지 않아. 안 돼. 이게 단서일지도 몰라. 먼지가 다르다고 했잖아. 누군가 최근에 여길 드나든 거야. 민수의 집 안에도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밤마다 아이가 숨죽여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은주는 악몽에 시달리며 자주 깼다. 며칠 후 민수는 동생 지연을 만나 사건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내가 변호사니까 혹시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지 않아? 누가 폐가에 드나드는 건지 뭔가 기록 같은 거? 오빠, 아직도 이런 괴담에 매달려? 기자면 사실로 확인된 것만 써. 목소리, 인형? 그런 건 증거가 안 돼. 그런데 사진 속 소녀 넌 기억 안 나? 지연은 순간 멈칫했으나 곧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오빠, 그냥 잊어. 그 집은 애초에 금기였잖아. 지연의 반응은 이상했다. 단호한 태도 속에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뒤 민수와 은주는 다시 폐가로 향했다. 이번엔 대낮 햇빛이 드리운 방 아니었다. 그래도 낮에는 덜 무섭네. 어제 열었던 그 방 다시 확인해야 해. 민수는 방 구석에 인형이 있던 자리를 유심히 살폈다. 바닥 한쪽이 미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긁어냈다. 곧 삐걱 소리와 함께 낡은 바닥이 열리더니 그 아래서 녹슨 철제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실? 여보, 하지 마. 위험해 보여. 아니, 여기 뭐가 있어? 뚜껑은 삐걱이며 열렸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치밀어 올랐다. 어둠 속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민수와 은주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벽에는 철제 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크기는 초등학생 정도. 최근까지 사용한 듯 깨끗했다. 여보, 이건 진짜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이 목소리 장난이 아니었어. 그 순간 위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먼지가 가득한 바닥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아직도 이 집을 쓰고 있어. 발자국은 현관 쪽으로 이어지다 갑자기 끊겼다. 은주는 두려움에 떨었고 민수는 기자로서의 집념이 더욱 불타올랐다. 지연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도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때 지하실에서 바람처럼 스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저씨 찾지 마요. 찾으면 다치니까. 민수는 직감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민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엔 낯선 소녀가 있었다. 폐가에서 본 액자 속 소녀와 똑같은 얼굴.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수연이와 민수, 지연. 지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 누구야? 동네 친구였겠지. 거짓말하지 마. 뒤에 엄마 글씨가 있잖아. 그만해, 오빠. 결국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백했다. 엄마가 숨겼어. 우리에게도. 그 아이 우리 언니였어.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갈랐다. 존재가 잊혀졌던 이름. 사진 속의 소녀에게 첫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기억의 먼지가 걷히기 시작했다. 민수와 지연은 폐가 지하실에서 금속 상자를 발견한다. 봉투 안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가 이걸 발견했다면 아마도 내가 하던 일을 이어야 할 때일 거다. 수연이는 너희 언니이자 내가 지켜야 했던 아이다. 법도 제도도 그때의 사회도 수연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썼다.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두 번째 장에는 실종 신고서가 붙어 있었다. 실종자 이수연, 신고인은 이정현모. 법적 친모가 아니라 보호자로 등록된 이름. 세 번째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 수연이를 찾는 사람이 돌아온다. 그때 너희가 나 대신 막아줘. 그 순간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폐가 전체를 울렸다. 무거운 발걸음이 계단 앞에서 멈췄다. 거기 있지. 모자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는 그를 알아봤다. 재훈 씨? 이제야 기억났나? 재훈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다. 그 애를 찾고 있지. 내 엄마가 숨긴 애. 오래된 빚이다. 내 엄마가
가로챈 걸 되돌리러 왔다. 무전기에서 또 한 번 잡음이 튀고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 아저씨, 엄마가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오면 언니 대신 내가 나를 꺼내달라고. 민수는 등줄기를 전기가 훑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 언니 대신 또 다른 아이. 새로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폐가 아는 숨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 지연, 은주, 그리고 재훈. 네 사람은 서로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무전기의 아이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너희 엄마가 끝까지 지킬 줄은 몰랐지. 그렇게까지 숨겨둘 줄이야. 엄마와 무슨 관계야? 왜 수연이를 쫓아다닌 거지? 그 애는 내 동생이었어. 피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았다. 재훈의 고백은 모두의 예상 바깥에 있었다. 그는 이복 형제였고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생을 없애야 한다는 강요를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연을 빼내어 지켜냈다. 엄마는 수연을 살리기 위해 금기를 만든 거야. 이 집을 은신처로 삼은 거라고. 맞아. 내 엄마는 강했지. 하지만 그만큼 잔인했어. 나를 버리고 수연만 지켰으니까.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재훈의 목소리는 이내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려 했고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아저씨 싸우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모두가 가족이라고. 언니 아니, 수연 언니가 남긴 목소리야? 아니야. 이건 지금 누군가가 보내는 거야. 민수는 손에 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낡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수야, 지연아. 혹시라도 내가 없을 때 이걸 듣는다면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선택으로도 희생으로도 이어진다. 주연이가 살아남은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를 지켜야 할 순간이 올 거다. 그때는 너희가 나 대신 선택해야 한다. 은주는 입을 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세월을 넘어 여전히 따뜻했고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다. 민수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우리를 시험한 거야. 언젠가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 엄마가 했던 말.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게 바로 지금이야. 재훈은 눈을 감았다.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건가? 난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엄마도 나를 지키려 했을지 몰라. 수연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거겠지. 붉은 눈물이 그의 두 눈에서 흘렀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방 안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지하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 어머니의 편지, 재훈의 고백은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그 순간 집 안을 스치던 바람이 멈추고 고요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안도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모두가 울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새벽, 창틀에 옅은 빛이 걸렸다. 네 사람은 마지막 테이프를 꺼냈다. 라벨에는 단 한 줄. 비가 오던 날의 길을 따라. 재훈은 말했다. 이 집은 빗물 빠지는 수로가 헛간까지 이어져. 도망길로도 쓸 수 있어. 그들은 판자를 드러내고 좁은 수로를 따라갔다. 끝에서 발견한 것은 작은 은신처, 담요와 크래커, 무전기, 그리고 휴대폰. 발신 기록에는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은주가 전화를 걸었다. 여기 기안동 폐가입니다.
아이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이름이 마지막 통화에 있어요. 그 집을 아세요?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애들을 위해 만들었죠. 관공서보다 빨랐고 절차보다 아이를 먼저 믿던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이는 할인이에요. 어젯밤 무전으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헛간 문이 열리고 수척한 소녀가 나타났다. 손에는 낡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아저씨, 아줌마가 말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소녀는 한 걸음 내딛었다. 담요가 어깨를 감싸는 순간 굳었던 어깨가 무너졌다. 무전기에서는 희미한 속삭임이 흘렀다. 고마워요. 며칠 후 폐가는 정리되었다. 지하실 사슬은 철거되고 창고는 밝아졌다. 화단에는 비가 스며들어 들꽃이 돋아났다. 보랏빛, 노란빛, 흰빛 꽃들이 나란히 섰다. 작은 현판식에서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다. 수연의 방. 언니, 이름이네요. 내가 원한다면 이 방은 언제든 내 방이기도 해. 햇빛이 방바닥에 사각형으로 떨어졌다. 하리는 그 햇빛 위에 발을 디뎠다. 따뜻한 온기에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졌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새가 날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밤이 내려앉자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물음이 아닌 배움과 놀이의 소리였다. 이 집은 이제 금기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숨는 대신 나오는 곳, 버티는 대신 함께 사는 곳,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찾아온다면 문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릴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다.